숨겨진 런던 외곽, 도시의 번잡함과 멀리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손흥민은 자신의 작은 피난처를 마련했다. 그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지만 화려한 삶보다는 평온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런던의 전형적인 고급 저택과는 달랐다. 크고 호화로운 맨션이 아니라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다. 붉은 벽돌 외관에 담쟁이 덩굴이 살짝 감싸고 있는 이 집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친근한 분위기를 풍겼다. 창문에는 부드러운 커튼이 걸려 있고 현관 옆에는 그가 직접 심은 작은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집안은 심플하지만 세련된 가구로 채워져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그가 좋아하는 책들과 축구 관련 기념품들이 조심스럽게 진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집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은 단연 뒷마당에 자리 잡은 수영장이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직사각형 수영장은 맑고 푸른 물로 반짝이며 주변에는 매끄러운 석재 타일과 화분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수영장 가장자리에는 은은한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 밤이면 부드러운 빛이 물 위로 춤추듯 반사되었다. 손흥민에게 이 수영장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안식처, 훈련과 경기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성역이었다. 경기 후 땀과 긴장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는 수영장에 몸을 담그며 런던의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물속에서 그는 잠시 세상의 소음과 기대를 잊고 오직 자신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은 그가 가장 순수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손흥민의 이웃들은 그의 이런 삶을 조용히 존중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엠마라는 여성은 손흥민과 따뜻한 우정을 나누는 이웃이었다. 마을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는 엠마는 40대 초반의 온화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이사 왔을 때 처음으로 집에 찾아와 직접 구운 스콘과 따뜻한 차를 건네며 환영 인사를 건넸다. 그 이후로 둘은 종종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곤 했다. 엠마는 손흥민의 명성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그를 그저 좋은 이웃으로 대했다. 그녀는 종종 도서관에서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주며 손흥민을 웃게 만들었고 손흥민은 그녀에게 축구 경기에서의 재미있는 일화나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공유하곤 했다. 또 다른 이웃인 리암은 지역 스포츠 용품점에서 일하는 열혈 팬이었다. 20대 후반의 리암은 손흥민의 경기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열성적인 토트넘 팬이었다. 그는 손흥민을 처음 만났을 때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지만 손흥민의 친근한 미소 덕분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리암은 종종 손흥민의 집 앞을 지나며 오늘 경기에서 골 넣으실 거죠, 캡틴? 이라며 농담을 던졌고 손흥민은 웃으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이 두 사람은 손흥민의 평범한 일상에 따뜻한 색채를 더해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손흥민의 평온한 일상은 곧 미묘한 균열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수영장 옆에 놓인 석재 타일 위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다. 반쯤 찌그러진 콜라캔이었다. 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마도 배달원이 잠시 쉬다 놓고 간 것이거나 바람에 날아온 쓰레기일 거라고 짐작했다. 그는 캔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고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이상한 흔적이 눈에 띄었다. 수영장 가장자리에 놓인 선글라스 한 쌍, 그리고 잔디 위에 흩뿌려진 과자 부스러기였다. 손흥민은 고개를 갸웃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집은 높은 울타리와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이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이런 흔적이 남을 리 없었다. 그는 잠시 이웃 아이들이 장난을 쳤을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근처에 사는 아이들은 대부분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다. 엠마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지만 그녀도 딱히 이상한 점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혹시 바람이 심한 날이라 쓰레기가 날아왔을지도요? 엠마는 웃으며 말했다. 손흥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았다. 그러나 의구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어느 이른 아침 손흥민은 커피를 들고 뒷마당으로 나왔다. 평소처럼 수영장 옆에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려던 순간 그는 발을 멈췄다. 수영장 주변의 석재 타일 위에 진흙투성이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수영장 가장자리로 이어졌고 물 위에는 아직 미세한 잔물결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가 여기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는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지만 울타리 근처에서 흔적이 끊겼다. 손흥민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그의 집은 안전한 곳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 발자국은 그의 성역이 침범당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그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누군가 실수로 들어왔다가 나간 것일 수도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되뇌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며칠 뒤 그는 수영장 울타리에 젖은 수건 하나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건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근처에는 초콜릿 포장지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손흥민은 수건을 집어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의 마당에 들어와 그의 수영장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울타리 주변을 점검하며 혹시나 울타리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했지만 모든 것이 멀쩡했다. 침입자는 울타리를 넘거나 아니면 어딘가 숨겨진 틈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이곳에서 평온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축구 경기의 압박, 팬들의 기대, 끊임없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그는 이 집과 수영장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평온을 침범하고 있었다. 그는 화가 나기보다는 궁금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며칠 뒤 손흥민은 리암을 만났다. 스포츠 용품점에서 물건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리암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넌지시 수영장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리암은 즉시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형, 그거 청소년들 짓일 거예요. 이 동네에 요즘 좀 말썽꾸러기들이 많거든요. 특히 찰리라는 애가 주도하는 패거리요. 리암은 찰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찰리는 17살, 똑똑하지만 반항적인 성격의 소년이었다. 그는 학교에서 늘 문제를 일으켰고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거리를 배회하며 장난을 치곤 했다. 리암은 찰리가 손흥민의 팬이지만 그의 집에 침입할 정도로 대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리암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아직도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다. 경찰을 부르거나 큰 소동을 일으키는 대신 그는 먼저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늦은 밤, 손흥민은 집에서 책을 읽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이어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수영장 주변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손흥민은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그는 몇 명의 청소년들이 수영장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한 소년이 크게 소리치며 물장구를 쳤고 다른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 장면을 보며 잠시 얼어붙었다. 그들은 마치 이곳이 공공 수영장이라도 되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그의 집, 그의 성역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침범하고 있었다. 그 순간 손흥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그도 한때는 자유분방하고 규칙을 어기며 모험을 즐기던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그의 개인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였다. 그는 창문을 닫고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손흥민은 결심했다. 이건 더 이상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방식을 원했다. 그는 그들이 단순히 겁을 먹거나 벌을 받는 대신 진짜로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경험하길 바랐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엠마를 찾아갔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다가 손흥민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최근 일들을 털어놓았다. 엠마는 주의 깊게 그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애들 아마 찰리가 이끄는 그룹일 거예요. 찰리는 좋은 애지만 가정 환경이 좀 복잡해서 반항적으로 나오는 때가 많아요. 아마 당신이 유명인이라는 걸 알고 흥미를 느낀 걸 거예요. 엠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다. 하지만 그들은 나쁜 의도를 가진 애들은 아니에요. 그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손흥민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엠마에게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냐고 물었다. 엠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제가 도서관에서 읽은 책 중에 장난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섭지만 해롭지 않은 그런 장난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지도요. 그녀의 말에 손흥민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스파크를 일으켰다. 그날 밤 손흥민은 자신의 수영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단순히 화를 내거나 경찰을 부르는 대신
이 상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무언가 창의적이고 재미있으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계획. 청소년들은 모험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그는 그들에게 모험을 선사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손흥민은 노트북을 열고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다. 그의 수영장은 곧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교훈의 무대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런던의 조용한 외곽, 손흥민의 집은 여전히 평온한 안식처로 남아 있었지만 그 평온함은 점점 더 자주 흔들리고 있었다. 수영장 주변에서 발견된 진흙투성이, 발자국과 젖은 수건, 그리고 흩어진 쓰레기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이제 확신했다. 누군가가 그의 집에 몰래 들어오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일 거라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점차 그들의 침입은 대담해졌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수영장 옆 울타리에 큼지막한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쓰인 글씨를 발견했다. Pool Party Champions라고 적힌 그 글씨는 마치 그들의 도발을 자랑하듯 선명했다. 손흥민은 그 글씨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공간을, 그의 성역을 자신들의 놀이터로 삼고 있었다. 그는 울타리를 따라 걸으며 글씨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페인트는 아직 덜 마른 상태였다. 이건 최근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그의 집을 노린 걸까? 유명인이라서? 아니면 단순히 그의 수영장이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는 완벽한 장소라서?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기보다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동기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 기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집안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영장은 달빛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멀리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이어 낮은 목소리와 발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몇 개의 그림자가 울타리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손흥민은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수영장 주변에는 5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한 소년이 수영장으로 뛰어들며 물장구를 쳤고 다른 아이들은 그를 응원하며 소리를 질렀다. 손흥민은 그 장면을 보며 잠시 얼어붙었다. 그들은 마치 이곳이 공공장소라도 되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그의 집, 그의 수영장은 그들에게 단순한 파티 장소에 불과했다. 그는 창문을 닫고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그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는 한때 자유분방하고 규칙을 어기며 모험을 즐기던 소년이었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그의 개인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였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뒷마당으로 나가 상황을 점검했다. 수영장 주변은 어지럽게 흩어진 쓰레기로 가득했다. 빈 콜라캔, 과자 봉지, 심지어 젖은 양말 한 짝이 잔디 위에 버려져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쓰레기를 주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좌절감이 느껴졌다. 그는 이곳에서 평온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축구 경기의 압박, 팬들의 기대, 끊임없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그는 이 집과 수영장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평온을 침범하고 있었다. 그는 쓰레기를 치우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었다. 존중의 문제였다. 그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다스리고 재충전하는 곳이었다. 이곳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은 그의 노력과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부드러운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는 울타리 주변에 정중한 경고문을 붙였다. 사유지입니다. 무단 침입 금지. 그리고 한쪽에는 조금 더 친근한 메시지를 추가했다. 이 공간을 존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길 바랐다. 그는 경찰을 부르거나 큰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단순히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라고 믿고 싶었다. 어쩌면 그들은 그의 집이 손흥민의 집이라는 걸 모르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그는 또다시 수영장 주변에서 새로운 흔적을 발견했다. 이번엔 담배꽁초와 빈 맥주캔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더 대담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손흥민은 엠마를 찾아갔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던 엠마는 손흥민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최근 일들을 털어놓았다. 쓰레기, 발자국, 그리고 울타리에 쓰인 낙서까지. 엠마는 주의 깊게 그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들 아마 찰리라는 애가 이끄는 그룹일 거예요. 찰리는 좋은 애지만 가정 환경이 좀 복잡해서 반항적으로 나오는 때가 많아요. 엠마는 찰리에 대해 조금 더 설명했다. 찰리는 17살로 똑똑하고 카리스마 있는 소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여러 일을 하느라 바빠 찰리는 종종 방치되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주목받는 것을 즐겼고 그 과정에서 종종 선을 넘곤 했다. 엠마는 덧붙였다. 찰리는 당신 팬이에요. 아마 당신 집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온 걸 수도 있어요. 그 애들한테는 이게 모험 같을 거예요. 손흥민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찰리의 배경을 이해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는 없었다. 그는 리암도 만났다. 스포츠 용품점에서 물건을 사러 갔다가 리암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넌지시 수영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급했다. 리암은 즉시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형, 그거 찰리 패거리 짓일 거예요. 요즘 동네에서 그 애들이 좀 말썽을 부리고 다니거든요. 특히 찰리는 뭔가 과감한 짓을 해서 친구들한테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해요. 리암은 찰리가 최근 몇몇 친구들과 함께 빈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손흥민에게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형, 그냥 카메라 달아서 증거 잡으시고 경찰 부르세요. 그럼 바로 끝나요.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직도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다. 그는 리암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맙다, 리암. 하지만 아직은 내가 직접 해결해 볼게. 리암은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손흥민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어느 날 밤 손흥민은 잠에서 깼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이었다. 이번엔 웃음소리뿐만 아니라 음악 소리도 들렸다. 팝송이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수영장 주변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뛰어들고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웃고 있었다. 한 소녀가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으며 소리쳤다. 이거 올리면 완전 대박 날 거야. 손흥민은 그 장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그의 집을 자신들의 파티 장소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경찰을 부르는 건 쉬운 해결책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느꼈다. 그는 그들에게 겁을 주거나 벌을 주는 대신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고 싶었다. 그는 엠마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가 말한 책 속 장난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그는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다. 단순히 그들을 쫓아내는 것 이상의 무언가. 그들이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무언가.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수영장은 곧 단순한 수영장이 아니라 교훈의 무대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는 이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방식대로 재미있고 영리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으로. 손흥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뒷마당, 그의 성역은 반복되는 침입으로 인해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청소년들의 대담한 행동 쓰레기, 낙서, 심지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소란스러운 파티는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거나 경찰을 부르는 대신 다른 길을 택하기로 했다. 그는 이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단순히 겁을 주거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줄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쾌한 방법을. 손흥민은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영장은 달빛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평온함이 아니라 도전처럼 느껴졌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빈 페이지에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기대하지 못한 그들의 모험심을 역으로 이용할 계획. 그는 그들이 그의 수영장을 다시 찾았을 때 단순한 파티가 아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 경험은 무섭지만 해롭지 않고
재미있으면서도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펜을 굴렸다. 그는 이 무대의 연출자이자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수영장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 친구들과의 파티에서 본 적 있는 물에 넣으면 색을 바꾸는 무해한 염료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화려한 색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수영장을 마치 외계에서 온 듯한 기묘하고 불안한 분위기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빛나는 네온 그린 염료를 주문했다. 이 염료는 어둠 속에서 강렬하게 빛나며 물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이게 할 터였다. 그는 여기에 더해 방수 LED 조명을 수영장 가장자리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 조명들은 물 위로 불규칙한 패턴을 투사하며 마치 수영장이 맥박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었다. 손흥민은 이 효과를 테스트해보기 위해 이미 주문한 소량의 염료를 집 근처 연못에서 실험해 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물은 마치 방사성 물질처럼 빛났고 밤이면 더욱 극적이었다. 그는 이 효과가 청소년들을 당황하게 만들 것이라 확신했다. 그들은 수영장에 뛰어들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될 터였다. 다음으로 그는 그들을 물리적으로 놀라게 할 무언가를 추가하고 싶었다. 그는 지역 철물점에서 모션 감지 스프링클러를 발견했다. 이 장치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즉시 물줄기를 쏘아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침입자들을 흠뻑 젖게 만들 터였다. 그는 울타리 주변과 수영장 근처에 이 스프링클러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스프링클러는 무작위로 작동하도록 설정해 그들이 어디로 도망치든 물세례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손흥민은 이 장치를 설치하며 몇 번 테스트해보았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때마다 그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물줄기가 갑작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장난꾸러기가 그들을 쫓아다니는 듯했다. 그는 이 스프링클러가 단순히 그들을 쫓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자만심을 무너뜨릴 완벽한 도구가 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분위기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안개 기계를 주문했다. 이 기계는 울타리 근처에 숨겨놓고 밤이면 짙은 안개를 뿜어내게 할 계획이었다. 안개는 수영장의 빛나는 물과 어우러져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었다. 그는 안개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당을 감싸게 만들고 싶었다. 그는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안개 기계의 타이밍을 조정했다. 청소년들이 수영장에 가까이 다가가면 안개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당황할 때쯤 더 짙어지도록 설정했다. 그는 이 안개가 그들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 익숙했던 마당을 낯설고 불안한 공간으로 바꿀 것이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각적 요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그는 공포 영화에서 들을 법한 소리 효과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 멀리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그리고 삐걱거리는 문소리까지. 그는 이 소리들을 숨겨진 스피커에 연결해 안개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순간에 맞춰 재생되도록 설정했다. 그는 스피커를 마당 곳곳에 배치하며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소리들은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게 할 터였다. 손흥민은 이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그들이 수영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것이라 확신했다.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그는 이웃인 엠마와 리암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는 먼저 엠마를 찾아갔다. 도서관에서 만난 엠마는 그의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다. 흥민 씨, 이건 정말 대단한 계획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읽은 공포소설들에서 비슷한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분위기는 사람들을 정말로 당황하게 만들죠. 엠마는 자신의 도서관에서 빌린 몇 권의 책을 보여주며 공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주었다. 그녀는 특히 안개와 소리 효과를 강조하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안개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의 상상력이 나머지를 알아서 채워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그녀의 조언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엠마는 또한 그에게 작은 정원 장식품을 추가로 배치하라고 제안했다. 작은 조각상이나 이상한 물건을 어둠 속에 숨겨놓으면 그들이 부딪히거나 발견했을 때 더 놀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이미 그의 마당에 있던 작은 도깨비 조각상을 떠올렸다. 그는 그것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침입자들이 어둠 속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만들 계획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리암을 찾아갔다. 스포츠 용품점에서 만난 리암은 손흥민의 계획을 듣자마자 열광했다. 형, 이건 진짜 전설이 될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리암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보안 카메라와 스마트 홈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손흥민의 마당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걸로 그 애들의 반응을 전부 녹화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완전 재밌을 거예요. 리암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또한 스프링클러와 안개 기계의 타이밍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손흥민에게 스마트폰으로 모든 장치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을 설정해 주었다. 형, 이 앱으로 스프링클러랑 안개 기계를 원하는 순간에 켤 수 있어요.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리암의 열정은 손흥민에게도 전염되었다. 그는 리암의 도움으로 모든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정했다. 준비 과정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다. 손흥민은 낮에는 훈련과 경기로 바빴지만 밤이면 마당으로 나가 장치들을 점검하고 테스트했다. 그는 염료를 수영장에 넣어보고 LED 조명이 물 위로 투사하는 패턴을 확인했다. 그는 스프링클러의 감도를 조정하며 움직임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했다. 안개 기계는 마당의 한쪽 구석에 숨겨놓았고 스피커는 나무와 화분 뒤에 교묘하게 배치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마당은 낮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했다. 그는 이 모든 준비를 하며 점점 더 설렜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이는 그의 공간을 지키고 존중의 가치를 가르치는 하나의 퍼포먼스였다. 그는 또한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싶었다. 리암의 도움으로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들은 마당의 여러 각도에서 모든 장면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청소년들의 반응 놀란 눈, 당황한 비명,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영상이 나중에 이 경험을 되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되길 바랐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될지도 몰랐다. 그는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며 모든 각도가 완벽하게 잡히도록 신경 썼다. 그는 특히 수영장 근처와 울타리 입구를 집중적으로 촬영하도록 설정했다.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도망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될 터였다. 준비가 끝나갈 무렵 손흥민은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자신의 작품을 점검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염료, 스프링클러, 안개기계, 스피커, 그리고 카메라까지.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의 수영장은 이제 단순한 수영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무대였다. 그리고 그는 그 무대의 연출자였다. 그는 청소년들이 다시 올 때를 기다렸다. 그들은 또다시 그의 마당으로 몰래 들어올 것이고 그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될 터였다. 그는 그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더 깊은 바람이 있었다. 그는 그들이 단순히 겁을 먹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존중의 가치를 배우길 바랐다. 그날 밤 손흥민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마당을 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는 이 경험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길 바랐다. 존중, 경계, 그리고 책임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수영장은 곧 전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첫 장은 이제 막 열리려 하고 있었다. 런던의 외곽은 어둠이 깔리며 고요에 잠겼다. 손흥민의 집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지만 그의 뒷마당은 곧 평온함을 깨뜨릴 무대로 변신할 준비를 마쳤다. 청소년들은 또다시 그의 수영장을 찾아올 것이고 이번엔 그들이 기대했던 즐거운 파티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될 터였다. 손흥민은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네온 그린 염료로 빛나는 수영장, 모션 감지 스프링클러, 안개 기계, 그리고 숨겨진 스피커에서 흘러나올 으스스한 소리들. 이 모든 요소는 그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세심하게 배치되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리암이 설정해준 앱은 모든 장치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이제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청소년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무대가 살아날 것이다. 손흥민은 차 한 잔을 마시며 긴장을 풀었다. 그의 마음은 설렘과 약간의 장난스러운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 일이 단순히 침입자들을 쫓아내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그들이 이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길,
존중과 경계의 중요성을 깨닫길 바랐다. 그날 밤 예상대로 청소년들은 다시 나타났다. 찰리가 이끄는 5명의 무리는 익숙한 경로를 통해 손흥민의 마당으로 몰래 들어왔다. 그들은 울타리를 넘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며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들은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비밀 아지트라도 되는 듯 행동했다. 찰리는 앞장서서 수영장으로 다가가며 친구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은 진짜 대박 파티하자. 지난번 사진 완전 터졌어. 그의 친구들, 특히 미아라는 소녀가 킥킥거리며 동의했다. 미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거 올리면 우리 완전 유명해질 거야.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친구들은 가방을 내려놓고 수영장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신발을 벗고 간식을 꺼내며 마치 공공 수영장에서처럼 편안하게 행동했다. 손흥민은 창문 뒤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앱을 실행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완전히 마당에 들어와 경계를 풀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그는 그들의 표정을 보고 싶었다. 그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놀라는 모습을. 찰리는 먼저 수영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큰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몸을 던졌고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다. 친구들은 환호하며 그를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담갔다. 그들은 음악을 틀고 간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다. 찰리가 물속에서 나와 머리를 털어내며 웃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이상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네온 그린 빛이 그의 손바닥에서 희미하게 맥박치는 듯 보였다. 이게 뭐야?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수영장을 내려다보았다. 물은 이제 더 이상 맑고 푸른색이 아니었다. 대신 기묘한 녹색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물결치는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보였다. 찰리는 친구들을 향해 소리쳤다. 야, 이거 봐. 물이 이상해.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묻어 있었다. 친구들은 수영장 가장자리로 몰려들어 물을 살펴보았다. 미아는 스마트폰을 들고 물을 촬영하며 말했다. 이거 뭐야, 독성이야. 영화에서 보던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농담 반, 진담 반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불안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물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아직은 호기심이 두려움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손흥민은 스마트폰을 들어 앱을 실행했다. 첫 번째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모션 감지 스프링클러가 갑작스럽게 물줄기를 뿜어냈다. 울타리 근처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강력한 압력으로 청소년들을 향해 쏟아졌다. 미아가 가장 먼저 비명을 질렀다. 뭐야. 그녀는 물줄기를 피해 뛰었지만 스프링클러는 무자비하게 그녀를 따라갔다. 다른 친구들도 당황하며 마당을 뛰어다녔다. 물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뿜어져 나왔고 그들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다. 찰리는 수영장에서 나와 친구들을 향해 소리쳤다. 진정해, 그냥 스프링클러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보다는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젖은 옷을 털어내며 울타리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그를 정면으로 강타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친구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웃으려 했지만 그들의 웃음은 곧 공포로 바뀌었다. 그때 안개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마당의 한쪽 구석에서 짙은 흰 안개가 스멀스멀 퍼져나왔다. 안개는 수영장에 빛나는 물과 어우러져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당을 뒤덮었다. 시야가 급격히 흐려지며 익숙했던 공간이 갑자기 낯설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수영장의 네온 그린 빛은 안개 속에서 더욱 기묘하게 반사되었고 마치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포털처럼 보였다. 미아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며 소리쳤다. 이거 진짜 이상해.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메아리쳤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그들은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낮고 으스스한 속삭임이 마당을 채웠다. 여기 왜 왔지? 그 목소리는 마치 그들의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 가까웠다. 청소년들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으려 했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소리의 방향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했다. 곧이어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나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삐걱거리는 문소리. 너희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또 다른 속삭임이 이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마당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듯했다. 미아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얼굴로 찰리의 팔을 붙잡았다.
찰리,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찰리는 여전히 용기를 내보려 했지만 그의 눈에도 두려움이 스쳐갔다. 그는 친구들을 향해 소리쳤다. 괜찮아. 그냥 누가 장난친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부족했다.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스프링클러는 계속해서 물을 뿜어냈고 안개는 마당을 완전히 뒤덮었다. 빛나는 수영장은 그들의 발 아래에서 맥박치는 듯 보였고 스피커에서는 계속해서 으스스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한 친구가 울타리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그는 어둠 속에서 손흥민이 전략적으로 배치한 작은 도깨비 조각상에 걸려 넘어졌다. 그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잔디 위로 쓰러졌다. 아야, 여기 뭐가 있는 거야? 그는 다리를 붙잡고 소리쳤다. 그의 비명은 다른 친구들을 더 공포에 빠뜨렸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미아는 가방을 챙기려 했지만 젖은 잔디 위에서 미끄러져 다시 넘어졌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찰리, 우리 그냥 도망쳐. 찰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장난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는 친구들을 모아 울타리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안개와 스프링클러 그리고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들은 그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다. 마침내 그들은 울타리의 문에 도달했다. 그들은 문을 밀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리로 나온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옷은 물에 젖어 축축했고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미아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주었지만 화면은 이미 물에 젖어 고장난 상태였다. 다시는 여기 안 와.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곳을 모험의 장소로 보지 않았다. 이곳은 무서운 곳,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다. 찰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야. 누가 우리를 노린 거야. 그는 손흥민의 집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약간의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그날 밤의 경험을 잊을 수 없을 터였다. 한편 손흥민은 집 안에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리암이 설치해준 숨겨진 카메라들은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했다. 찰리가 빛나는 물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 미아가 스프링클러에 맞아 비명을 지르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도깨비 조각상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까지. 그는 특히 찰리가 조각상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을 보며 크게 웃었다. 그는 이 영상을 리암과 엠마와 함께 볼 생각이었다. 그들은 이 무대를 함께 준비했으니 그 결과도 함께 즐길 자격이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은 이제 다시 고요했다.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수영장은 여전히 네온 그린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계획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단순한 공포를 넘어 무언가를 남겼을 것이다. 그는 그들이 이 일을 통해 존중의 가치를 배우길 바랐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는 그의 마당을 넘어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낼지도 몰랐다. 밤의 소동이 지나간 후 손흥민의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의 뒷마당은 더 이상 불청객들의 놀이터가 아니었다. 그날 밤의 기묘한 경험은 런던 외곽의 작은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찰리와 그의 친구들이 겪은 유령 수영장 이야기는 순식간에 지역 전설로 자리 잡았다. 학교 복도, 카페,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그들의 이야로 떠들썩했다. 청소년들은 손흥민의 집 근처를 지나며 수영장을 힐끔거리곤 했지만 더 이상 울타리를 넘으려는 이는 없었다. 그날 밤의 네온 그린물, 갑작스러운 스프링클러, 짙은 안개, 그리고 귀를 울리는 으스스한 속삭임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미아가 떨리는 손으로 촬영한 흔들리는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며 빠르게 퍼졌다. 영상 속에서 빛나는 수영장과 안개 속에서 허둥대는 친구들의 모습은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을 받았다. 손흥민의 유령 수영장 실화냐? 라는 캡션이 붙은 게시물은 순식간에 바이럴이 되었고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사건을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손흥민이 실제로 귀신을 고용했다고 우겼고 다른 이는 그가 외계 기술을 사용했다고 장난쳤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 손흥민의 집은 더 이상 함부로 침범할 곳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이 모든 소란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자주 확인하지 않았지만 리암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몇몇 게시물과 밈을 보았다. 한 밈에는 그의 사진 옆에 수영장에 발 담갔다가 후회한 사람들이라는 캡션이 붙어 있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 모든 것이 그가 계획한 장난의 결과라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이 단순히 웃음거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이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쳤기를, 그들이 단순히 겁에 질린 것 이상으로 존중과 경계의 가치를 깨달았기를 바랐다. 그는 집안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영장은 이제 다시 맑고 푸른 빛을 되찾았다. 염료는 사라졌고 LED 조명과 안개 기계는 치워졌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메아리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그 메아리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지길 바랐다. 며칠 뒤 손흥민은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깔끔한 손글씨로 쓰인 봉투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호기심에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찰리가 쓴 것이었다. 손흥민님께 로 시작하는 편지는 짧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희가 한 행동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알아요. 그날 밤은 정말 무서웠지만 저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했어요. 당신 집에 몰래 들어간 건 그냥 재미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당신 공간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을 부르지 않고 저희에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손흥민은 편지를 2번 읽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 편지는 단순한 사과 이상이었다. 찰리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손흥민은 이 편지가 단순히 겁에 질린 결과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것임을 느꼈다. 그는 잠시 의자에 기대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려 했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답장을 쓰기로 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간단하지만 따뜻한 메시지를 작성했다. 찰리에게 네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뻤어.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누구나 실수하지만 그걸 깨닫고 고치려는 마음이 중요해. 너희가 이 경험을 통해 존중의 가치를 배웠다면 그걸로 충분해. 언제든 우리 집에 놀러와. 이번엔 정식으로 초대할게. 그는 편지에 자신의 사인을 추가하고 작은 선물로 그가 경기에서 착용했던 토트넘 머플러를 동봉했다. 그는 이 선물이 찰리에게 작은 격려가 되길 바랐다. 그는 편지를 붙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행동이 그와 청소년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지도 몰랐다. 며칠 뒤 손흥민은 엠마와 리암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함께 카메라 영상을 보며 그날 밤의 장면을 되돌아보았다. 리암은 찰리가 도깨비 조각상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을 보며 배꼽을 잡고 웃었다. 형, 이거 진짜 명작이에요. 이 영상만 있으면 평생 웃을 수 있어요. 엠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흥민 씨,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 애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쳤어요. 존중, 그리고 책임감. 그건 쉽게 잊히지 않을 거예요. 손흥민은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일이 단순히 침입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걸 느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손흥민은 이웃들과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걸 느꼈다. 엠마와 리암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그의 계획을 함께 만들어준 동료였다. 그 주말, 손흥민은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현관으로 나갔다. 문 앞에는 찰리와 미아가 서 있었다. 그들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찰리는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손흥민님, 저희가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아가 옆에서 덧붙였다. 이거 키우기 쉬운 식물이에요. 번거롭게 안 할 거예요. 그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은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고 손흥민은 레모네이드를 건넸다. 그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흥민의 따뜻한 태도에 점차 긴장을 풀었다. 그는 그들에게 학교 생활과 친구들에 대해 물었다. 찰리는 약간 망설이며 말했다. 저희 요즘 자원봉사도 하고 있어요. 공원 청소랑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이들 돕는 일을요. 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날 밤 이후로 저희가 좀 바뀌었어요. 당신 덕분에요. 손흥민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들에게 그날 밤의 진실을 밝혔다. 그거 내가 준비한 장난이었어. 겁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냥 너희가 내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길 바랐을 뿐이야. 찰리와 미아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찰리가 웃으며 말했다. 진짜요? 그게 다 당신이 한 거였어요? 와, 진짜 대박이었어요. 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서웠지만 솔직히 좀 멋졌어요. 저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들은 손흥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고 그는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들을 뒷마당으로 데려가 수영장을 보여주었다. 이제 맑고 고요한 수영장은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 사건은 동네에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모들은 손흥민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에게 사유지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다. 학교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책임감과 존중에 대한 수업이 늘어났다. 지역 신문은 손흥민의 창의적인 접근법을 다루며 유명인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도했다. 손흥민은 이 모든 주목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는 여전히 스포트라이트보다는 평온을 선호했다. 하지만 그는 이 경험이 단순히 그의 집을 지킨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음을 알았다. 그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변화를 만들어냈다. 어느 날 저녁, 손흥민은 수영장 옆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당은 다시 그의 성역이 되었다. 그는 그날 밤의 소동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빛나는 물, 안개, 그리고 그들의 비명, 그 모든 것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하지만 그 추억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중, 책임감, 그리고 인간적인 연결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찰리와 미아가 보낸 메시지를 떠올렸다. 그들은 이제 친구가 되었고 가끔씩 그에게 학교 생활이나 자원봉사 이야기를 전했다. 손흥민은 그들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의 수영장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커뮤니티를 연결한 무대였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세상은 늘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창의력과 따뜻함으로 그 도전을 마주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의 수영장은 이제 전설이 되었지만 그 전설은 공포가 아니라 희망과 성장의 이야기로 기억될 터였다.